안녕하세요. 차트외과 김내부입니다. 오늘은 코세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관련주에 해당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코세스는 제 채널 영상에서 영상으로 처음 이제 소개가 됐던 종목은 아니에요. 뭐였냐면 바로 제 채널에 이제 구독자가 이제 1000명을 도달하게 되면서 1000명이 도달되고 이제 했던 거는 아니고 1000명이 도달되기 직전에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탭이 추가가 되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수월하게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서 제가 조금 기쁜 그런 순간에 이제 백신 주사에 제가 일정이 있었어 가지고 바로 영상을 찍어 드릴 수는 없고 요 탭을 이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커뮤니티 탭을 이용해서 이제 안내를 해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길게 주저리 글을 써놔 봐야 이제 좀 가독성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살짝 녹여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요 글에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이 오셔 가지고 '아 안 되겠다. 내가 좀 몸이 좀 괜찮아지면은 영상으로 좀 분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일 전에 이제 코세스 종목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을 해 가지고 올리게 되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세스라고 하는 종목은 제가 안내를 해 드렸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더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최초에 안내해 드렸던 구간은 정찰병 구간, 그래서 비중이 가장 낮은 구간이었죠. 근데 아쉽게도 아쉬우면 아쉽겠지만 그래도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와서 좋은 거긴 한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조금 상승을 하기 전에 제가 원하는 자리가 내려오기 전에 상승을 계속해서 그냥 해 버렸다는 점이죠. 어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왜 코세스라고 하는 종목을 아까 이 커뮤니티 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제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봤던 종목은 덱스터라고 하는 종목인데 덱스터가 좀 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왜 덱스터가 아닌 코세스를 선정을 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렸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집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저희 채널에 최근에 이제 좀 스타일에 맞춰서 종목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지수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여기 있는 이제 224일선 위로 이제 올라와줘 가지고 좋은 흐름이기는 하나 우리가 지금 노려야 할 구간은 너무나도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다시금 내려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해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다시금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지금 224일선에 살짝 아래에 있는데 거의 걸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 코스피 시장이 매력적이지는 않다. 3,000포인트를 지켜준 거는 좋지만 그렇게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보다 지금 힘이 위아래로 좀 왔다 갔다 좀 큰 편이긴 한데 여전히 코스닥도 코스피보다는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먼 편이에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좀 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공간이 나오기 전에 일단 1차적으로는 구름대 위에 올라오는 게 처음 목표겠고 그 다음 전고점을 뚫어내는 게 목표겠고 그 다음에 가장 최상위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는 걸 세 번째 목표로 잡아가자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111선 위에도 안착하는 듯한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는 해봤지만 역시나 좀 밀리게 되었고 여전히 구름대까지 아직 도전을 하려고 하는 구름대 이 하한선에 지금 터치되기 직전에 그냥 내려왔는데 두드리게 되면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조금 더 이상적인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좀 쉽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좀 시간을 좀 뻐기다가 어 여기 구름대가 얇아지고 있는 요 구간에 이제 강한 힘으로 이렇게 뚫어내는 게 가장 쉽게 이제 코스닥이 이제 좋은 포지션을 잡기에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보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21선이라든지 224일선 위에서 지금 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칭찬해 줄 만하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목표해야 할 구간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닥도 보수적으로 조금 움직여 주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분석을 해드리는 코세스라고 하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구별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수적으로 조금 더 매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보수적인 매매는 뭐다? 방망이를 내가 기존에 잡아왔던 것보다는 짧게 잡을 필요가 있다. 수익도 좀 빨리빨리, 조금 더 빨리빨리 낼 필요가 있고, 손절도 조금 더 빨리빨리 칠 필요가 있고, 비중도 조금 더 낮춰서 현금 비중을 평소보다 좀 많이 보유하는 게 좋다. 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본격적으로 코세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세스 첫 번째,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왜 덱스터가 아니라 코세스를 선택했냐. 덱스터가 좀 더 매력적이었는데 덱스터를 안내해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은 그 순간에도 얘는 올라갔어요. 그 말은 즉슨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을 때 특정 가격 구간을 굉장히 잘 지켜주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이 시장의 흐름이 조금 더 유해지고 편안해질 때는 강한 힘을 받아요. 그 말은 제가 과거에 다른 영상들을 통해 가지고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덱스터가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이 건드리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박스를 좀 그려내고 있는 좀 기간이 꽤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길었었고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구간이 미리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누구든 모르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여기서 만약에 지금 배팅을 했는데 시장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 밀리게 되면은 박스 그리다가 밀리게 되면은 꽤 큰 하락폭이 일어날 수가 있는 와중에 손절을 제가 아무리 손절 라인 잡고 하라고 해도 하시는 분들보다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초보자가 건드리기에는 이렇게 힘 좋은 종목보다는 아싸리 시장에 밀릴 만큼은 밀리지만 재료 제대로 가지고 있고 주요한 그 밀리는 힘은 강하지만 주요한 자리를 그래도 지켜줄 수 있는 종목으로 안내해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했던 게 코세스였어요. 그게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뭐냐? 우리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 그래도 아직 이탈을 하지 않은 상태고 그 지지받을 수 있는 라인을 이탈했을 때 손절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조금 더 초보자더라도 조금 더 이해하기 빠를 수 있는 종목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종목이 아무리 좀 덱스터보다 시장이 안 좋을 때 힘이 약하다라고 한들 언제든지 지지받을 수 있는 라인에서 제대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게 되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좀 괜찮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꽤 괜찮은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을 해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섹터를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대장을 못 잡고 나서 분석을 해보니까 2등주, 3등주였어. 그러면은 그 2등주, 3등주가 지금 현재 이격도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 않는지만을 일단은 첫 번째로 체크를 하시고요. 너무나도 위에 이렇게 이격도가 너무나도 버려져 있는 21선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21선으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격도가 이렇게 높게 잡혀 있는데 2등이나 3등주다. 그러면은 매매하기를 굉장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2등이나 3등주인데 꽤나 많이 잘 빠졌다. 근데 지지받을 수 있는 라인에서 뭔가 조금 주춤주춤한 모습들이 보인다. 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면은 매매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등주나 3등주의 재료가 아직도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재료인지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치테마주. 지금 인물주를 건드리기에는 다소 위험 부담이 많거든요. 이젠 정책주도 살짝 스물스물 할 수 있는 기간인데, 인물주는 이미 1년 전에 핫했잖아요. 1년 전, 그리고 6개월 전, 이때 많이 핫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힘이 약할 수 있는 부분을 2등주, 3등주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재료의 힘이 떨어지는데 2등주, 3등주는 할 필요가 없다. 암만 중요 자리를 잘 지지를 한다고 한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해가지고 우리는 2등주를 건드려도 되는지 안 건드려도 되는지를 판단하고 종목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코세스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덱스터를 언급을 해드렸지만 우리는 덱스터를 보지 말고 왜 이미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거 굳이 건드리지 말고 우리 그냥 지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녀석들이
이런 대장주가 움직여줄 때 같이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녀석으로 고르자. 그리고 언제든지 대장 2등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이제 바뀔 수가 있다. 교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반등하는 시점과 이런 힘이 강했던 종목이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시점이 맞물리게 되면 1등하고 2등주가 교체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코세스를 골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코세스를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핵심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코세스의 이제 이런 그 재료로 봤을 때 이 종목은 나쁘지는 않아. 나쁘지는 않지만 차트로 봤을 땐 나빠. 어느 부분, 나쁜데 왜 얘를 지금 분석하는 거야? 왜 관심 종목에 넣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잘 들으세요. 제가 안내를 해드렸었던 이쪽 구간에서는 차트가 진입하기에는 나쁘지가 않았어.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엘리엇 파동에 대한 이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엘리엇 파동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파생되는 헤드앤숄더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헤드앤숄더 뭐냐? 가운데가 고점이 있고 양쪽에 이제 어깨가 만들어져서 머리, 헤드, 앤드, 숄더, 어깨를 만드는 듯한 파동을 만들어주고 가는 그런 이제 엘리엇 파동인데 이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대부분 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높은 확률로 하락 추세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락 추세를 맞이하지 않으려면은 조건이 붙죠. 뭐냐? 이 두 번째 파동에 저점이 있죠. 이 저점을 세 번째 파동에서 뚫리지 않으면 돼. 뚫리지 않으면 되고, 그리고 이 세 번째 파동이 이 고점을 뚫어내서 올라가면은 얘는 다시 한 번 더 이 세 개의 파동이 하나의 큰 파동으로 먹고 큰 그림에서의 이제 세 파동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세 번째 파동이 얘를 뚫어낼지 안 뚫어낼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뭘 해야 돼? 뭘 해야 될까? 분할 매도를 해야 돼요.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할 매도. 그리고 진입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진입에 있어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유는 당연히 지금 설명드린 예로만 봐도 아실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가다가 얘가 이 정도에서 그쳐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전저점이 털리면은 얘는 그 다음 하락 파동의 3파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락 3파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 번째 파동을 기대해가지고 저점이 어느 정도 보였을 때 진입하는 건 괜찮아. 어디까지 먹기 위해서? 한 요 정도 먹기 위해서. 요 정도 위치까지. 여기서부터 요 정도 위치까지 꽤 큰 퍼센트잖아요. 먹기 위해서. 분할 매도 하다가 전고점 뚫어내. 그러면 나머지 극소량 가지고 이익을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 전 고점을 뚫어냈어. 뚫어내면 얘가 뭐 주구장창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뚫어주고 올라가다가 눌러줄 거 아니야. 우린 눌러줬을 때 적절한 자리 또 찾아가지고 그때 들어가면 돼. 일단 구경만 하다가. 일단 헤드앤숄더가 안 나왔다는 거에 그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다음 기회를 또 노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코세스를 봤을 때 뭔가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다. 왜? 여기 앞에 있는 매물대가 많잖아요, 지금. 특히나 여기에 지금 거래량들이 많이 터졌잖아, 여기서. 거래량이. 그럼 이 가격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한 개미들이 많다는 건데, 그럼 자기 본전가에 오면은 다 던지지 않겠어요? 어? 그러면은 꼬리가 만들어지기 쉽고 윗꼬리가 만들어지기 쉽고 밀리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암만 돈 많은 애들이 올리려고 해도 던지는 애들이 많다 보면 쉬어가는 자리를 만들려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쉬어가는 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헤드앤숄더가 나오게 되고 하락 3파를 만드는 동안 또 계속 매집을 하면서 이게 또 1년짜리, 2년짜리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런 부분도 있어. 헤드앤숄더라고 하기에는 이 파동이 되게 작은 거 아니에요? 맞아. 그것도 맞아요. 헤드앤숄더라고 하기에는 파동이 되게 작은 편은 있어. 하지만 작은 파동이라고 해가지고 헤드앤숄더 안 나오란 법 없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얘도 미세하게나마 진짜 작게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쭉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둘 하고 이 전고점을 뚫어낼 수 있나? 뚫어냈다라고 하는 이 순간부터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평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가다가 이제 전고점을 계속해서 뚫어내면서 또 다른 타점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괴로운 요 기간을 버틸 수 있냐라는 거죠. 어. 제가 그래서 헤드앤숄더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도와드리면서 매매가 나갔었던 종목들이 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용한 농사 매매를 지금 나간 게, 최근에 나갔었던 게 이제 바로 TMW예요. TMW. 농사 매매 하자고 나갔던 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헤드앤숄더 그림이 나왔고 하락 3파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녀석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 비전으로 봤을 때 이 회사 나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농사 매매할 수 있는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하에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은 이제 농사 매매 하려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굳이 빠지려고 하는 시작점에서부터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갔다가 결국에는 여기 고점을 뚫어내지 못하니까 계속 하락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신풍제약 보시면, 제가 신풍제약 예전에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동신건설 큰 퍼센트 먹는 그 타점을 잡았을 때 신풍제약의 뭐 전고점을 뚫어냈을 때 그 자리 잡고 먹고 들어가서 여기서 수익을 어느 정도 냈다라고 했었는데, 이 3파 때는 하지 않았던 게,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무서웠던 종목이라서, 이 상승폭이 무서웠던 종목이라서 그 헤드앤숄더 세 번째 파동에 그런 것을 노리고 들어갔다가 쌍봉에 그냥 하락 맞는 그런 시나리오도 그려질 것 같아서 얘는 잘 안 건드렸었는데, 세 번째 파동에서는. 얘도 근데 마찬가지잖아요. 하나, 둘, 셋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큰 그림에서 좀 큰 파동으로 나온 거긴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큰 파동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이 헤드앤숄더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무시할 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저점에서 접근하자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요 자리라든지 또는 여기 추세선을 그었을 때 나오는 자리, 요 자리라든지 추세선에 나오는 자리라든지 요 자리까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가 요 자리는 들어갈 만 하다고 했거든요. 요 자리는, 여기 111선 자리는. 근데 그 다음날 기회를 주긴 했단 말이죠. 좀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한 번밖에 안 줬지만. 그래서 요때라도 조금 정찰병을 보냈다든지, 또는 보내지는 않았지만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느끼는 바가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종목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전 고점들이잖아요. 전 고점들. 전 고점들에 해당하는 구간들이 올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은 여기서 여기 사이, 여기를 최종 이제 목표 금액으로 잡아두고 더 올라가면은 구경하다가 눌러줄 때 다시금 기회를 잡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짜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신규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자리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얘가 적어도 진짜 칼 손질 잘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여기 13,300원을 종가상 뚫어내고 안착을 했을 때, 뚫어냈을 때 차라리 종가 베팅으로 들어간 다음에 깔끔하게 종가 베팅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냥 짧게 한 111선 또는 21선 111선 또는 21선 종가상 이탈하면은 빠르게 손절 치는 걸로, 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손절 칠 자신 없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요 자리에서는 진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헤드앤숄더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손절 잘 못 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코세스를 선택한 부분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리고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매매에 돌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들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세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종목에 어떠한 섹터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영상을 참고 삼아 가지고 지금 내가 매매를 하려고 하는 종목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종목의 뭔가 미래 비전이라든지 그 재료면으로의 미래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또 차트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지, 좀 아쉬운 점은 없는지 한번 여러 가지들을 파악을 하면서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에 의해 가지고 제가 1000명을 이제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해 가지고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외과 김내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